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 깨기를 하는 4단계와 자아 깨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깨기를 해야 되는 의미에 대한 부분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만큼 또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실천하고 정말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반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아를 깨야 되는 건 결국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행복이라는 각자의 정의가 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은 평화롭고 평강과 평안의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내 안에 어떤 이런 평화로움을 위해서라도 자아는 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자아가 사라질 때 결국은 내 존재가 깨어나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아니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지금의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실제 자아는 계속 어떤 무의식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계속 자아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무의식과 지금의 의식의 하나 통합되는 그 전체가 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무의식이란 자아와 깨어있는 나, 참나, 이 부분이 지금 나의 전체인데 자꾸 자아에만 사로잡혀 있다. 자아가 전체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요거를 통합시키는 거. 자아도 나지만 결국은 그거보다 또 다른 의식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자꾸 한번 나를 관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자아를 초월한다. 인식하고 해체하고 통합하고 초월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계속 실천하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자아 깨기를 하고 난 이유는 삶이 하늘과 땅 차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왜 학교 갈 때 막 시험이 있는 때는 막 정신없이 시험 보러 막 들어가잖아요. 교문을 통과해서 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시험이 다 끝난 날 뭔가 속이 후련하죠. 그럴 때 교문 밖을 나오면 하늘이 보입니다.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있었던 하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는 보이지 않던 하늘이 딱 시험이 끝난 다음 교문 밖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자아를 깬 이후의 삶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아 깨기를 한다는 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CCTV, 나를 보호해주는 CCTV가 하나 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나를 이끌어주는, 나를 보아주는 CCTV 같은 게 딱 저와 함께 다닌다. 예를 들어 제 얼굴에 김이 하나 딱 묻었어요. 그러면 저는 김이 보이지 않죠? 제가 얼굴에 묻은 김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거기 김 묻었어. 이렇게요. 그런 깨어있음이 계속해서 나를 잘못되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를 수용한다.
저희가 제 얼굴이 예를 들어 나 좀 예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형을 좀 해야겠다.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덜 예쁘다. 내 눈은 작어. 내 얼굴은 좀 못생겼어. 뭐 얼굴이 뚱뚱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경쟁,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경쟁과 비교가 결국 자아고, 자아는 계속해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용한다는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아를 깬, 자아를 알아차린 후에 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존감, 내 존재의 느낌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랑 비교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 자아를 알고 그걸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자아 깨기는 계속해서 자기 부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자아는 결국 자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깬다는 건 자기를 인정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스스로를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야 되는데 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뭔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걸 보면 자아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걸 아는데 나는 운동하기 싫어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럼 그 자아가 계속해서 나는 운동을 해야지 내가 건강해지는 걸 알지만 이 자아가 막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아를 깨지 않으면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도 없다. 나를 아끼고 존중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정말 사랑할 때, 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창조다. 내가 생각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자아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자아는 좀 힘들게 해야 되죠. 자아는 뭔가 몸이 고달파도 우리가 하게 되거나 조금은 어렵게 열심히 해야지만 실현도, 자아 실현까지는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면 이때 자아에서 벗어난 내 존재는 바로 내가 생각만 하면 창조가 되는, 훨씬 더 쉽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거 싫으니까 더더군다나 자아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신성, 인간이 신령스러운 품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령스럽다는 건 바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를 깨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아 깨기는 결국 나의 본성, 나의 원래 신령스러운 품성을 깨어나기 위한, 깨어나서 결국은 내가 생각만 하면 모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를 왜 깨야 되는지, 또 자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아 깨기 이후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경험하고, 또 이런 자아를 깬 이후의 삶은 정말 제가 이런 세상이 아마 천국이고 극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결코 지식으로는 갈 수 없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올린 이 강의를 보시고 한번 직접 하나씩 체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